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이노베이터 김현주입니다. 오늘은 구글사에서 아주 강력하고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중에 하나인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구글 슬라이드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둘은 둘 다 똑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한국식 표현이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영어로 이야기할 때는 구글 슬라이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구글 슬라이드는요, 구글사의 대표적인 프레젠테이션 앱이라고 할 수 있고요. 파워포인트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프레젠테이션 앱이거든요. 이 둘 다 경쟁사에서 만든 팽팽한 그런 경쟁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둘만의 장단점이 굉장히 큰 게 있거든요. 먼저 구글 슬라이드는 장점이 공유와 협업이 된다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 구글 모든 제품들은 구글의 그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는 그 자동 저장이 되는 클라우드 기반이다 보니까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그냥 휴대폰과 인터넷이 연결이 되는 곳만 가시면 뭐 이렇게 불편하게 저장한 것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고요. 그 클라우드상에서 바로 그냥 클릭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배워보시겠지만 저장이란 버튼이 아예 없습니다. 그 파워포인트는 장점이 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구글 슬라이드의 단점은요, 녹화 기능이 없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파워포인트의 단점은 구글 미트로 화상 수업을 할 때 소리 공유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단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한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구글 슬라이드와 파워포인트가 변환이 쉽게 가능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변환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롬 창으로 가셔서요. 여기에서 구글 드라이브로 접속하겠습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 클릭.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구글 드라이브고요. 이 구글 드라이브에서 먼저 파워포인트를 구글 슬라이드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클릭. 여기에서 파일 업로드를 클릭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교수님의 노트북 혹은 PC의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변환하시고자 하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하나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요. 파워 PPTX라고 하는 이 PPT 파일이 업로드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구글 슬라이드에서 왼쪽을 한번 보실래요? 구글 슬라이드에서 열렸지만 여전히 파워포인트라는 이런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파워포인트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요, 파일로 오셔서 여기 밑에 구글 슬라이드로 저장이라고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완벽하게 PPTX란 말이 없어져서 구글 슬라이드로 변환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그 구글 드라이브로 가시면 여기 파워라는 부분 밑에 보면 다른 파워라는 구글 슬라이드의 파일로 변환된 것이 하나 더 생겨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글 슬라이드를 파워포인트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 상에서 저는 이 포인트라는 구글 슬라이드를 이제 파워포인트로 한번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파일로 가시겠습니다. 자, 클릭. 이 상태에서 다운로드라는 부분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첫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의 PPT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 저희 그 PC 화면 밑에 보시면 파워포인트로 다운로드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수님들의 그 PC 화면에서 그 다운로드 방으로 들어가시면 이 변환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파워포인트로 열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편집 사용을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슬라이드는 수업에 두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프레젠테이션 기능으로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할 수도 있고 또한 교수님들께서 강의를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좋은 꿀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수님들 보시면 요렇게 움직이는 것도 좀 멋있잖아요. 요런 것도 아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룹 수업을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내실 때 이렇게 그룹으로 과제를 내시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좋고요. 비대면 상황에서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글 슬라이드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롬 첫 화면에서요. 앱 론처로 가셔서요. 여기에 쭉 내려오시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보시면요. 여기에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새 슬라이드고요. 이런 템플릿들이 보이세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이런 걸 또 원하시면 템플릿 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테마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바로 가져오셔서 쓰셔도 됩니다. 자, 저는 새 프레젠테이션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한 편집 기능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여기 위쪽에서 클릭을 하시면 제목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관계대명사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동 저장이 됩니다. 보이시죠? 드라이브에 저장됐다는 말이 살짝 떴고요. 여기 보면 클라우드 표시가 뜨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목을 추가하면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글씨체를 좀 바꾸고 싶으실 때는요.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블락을 씌우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글씨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서 하나씩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글 슬라이드에서는 아직까지는 한글에 대한 지원이 썩 많은 편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쭉 내려오면은 이런 영어로 쓰인 부분들이 한 번씩 바뀔 때도 있지만 다 안 바뀔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이런 한글 이런 부분들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글꼴을 추가하시고 싶을 때는요. 여기에 글꼴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여기에서 언어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한국어를 클릭을 하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고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지금은 다 추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글씨 색깔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진하게도 되고요. 그리고 이탈릭체도 되고 밑줄도 되고 자, 색깔은 이렇게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바뀌고요. 요거는 이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경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너무 좀 진한 감이 있네요. 그럼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제 배경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요.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많이 쓰시는 부분이 삽입이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삽입의 모든 것을 우리가 프레젠트를 하신 내용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 여기 있거든요. 삽입에 클릭하시면 이제 보시면 이미지부터 이제 텍스트 상자, 이제 말을 넣을 때 오디오, 동영상 이런 것들을 다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지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요. 여기에서 웹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구글에서 웹 검색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서요. 그래머라고 한번 문법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러분 문법이 뜨죠.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 하단에 삽입이라고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한번 밑으로 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중간으로 오는 게 낫겠죠? 중간으로 옮길 때는 이렇게 클릭하셔서 중간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요. 이렇게 한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여기 지금 파일 밑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에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 여러 가지 종류의 슬라이드 레이아웃이 나옵니다. 전 일단 내용 없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삽입을 클릭하셔서 텍스트 상자 클릭. 그럼 십자 표시가 뜹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글자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글 슬라이드를 복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 슬라이드의 복사 방법은 다른 한글이라든가 워드와 많이 다릅니다. 클라우드 기반이다 보니까 약간 방법이 다른데요. 이것은 비단 구글 슬라이드뿐만 아니라 구글 문서라든가 그리고 구글 스프레드시트, 젠보드까지 다 똑같은 방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본 만들기 복사하기는 언제 필요하냐면요. 만약에 지금 보시는 이 파일이 학생들이 과제로 교수님께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교수님께는 이게 교수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의 과제를 저장해 두실 필요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저장하시냐면은 복사하고 붙이고 이런 게 약간 다릅니다. 자, 그때 요 기능을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들께서 만약에 어떤 연수를 가셨는데 굉장히 그 연수자의 강의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강의안을 복사해 오실 때 요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만약에 강의안이었다면 이 방법으로 복사를 해 오셔야 돼요. 이것을 잘 모르다가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원본을 훼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알아두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냐면 파일로 가셔서요, 사본 만들기로 가십니다. 여기에서 프레젠테이션 전체를 클릭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름을 일단 교수님이 원하시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다음 요 폴더를, 지금 이거는 다른 사람의 폴더인 거예요. 이 원 소유자의 폴더인 거예요. 요 상태에서 자, 이제 화살표를 하셔서요, 교수님의 구글 드라이브 폴더로 가져오셔야 돼요. 요렇게요. 그럼 저는 만약에 이제 가져왔는데 제게 맞네. 그럼 저는 여기다가 클릭해서 이쪽으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자, 만약에 교수님께서도 여기에서 새롭게 생성하고 싶다면 새 폴더를 클릭하셔서 새롭게 생성하셔도 됩니다. 요 상태에서 선택, 그리고 확인. 그럼 기다려 보시면 로드 중이라고 뜨게 되면서 아까 그 원본 외에도 하나의 내가 복사한 그 사본이 새롭게 나의 구글 드라이브에서 생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혹시 교수님들께서는 이 많은 구글의 도구들, 특히 구글 슬라이드에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걸 아시나요? 그 기능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무조건 이 구글 슬라이드에서는 무언가를 집어넣을 때는 삽입에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삽입에서 바로 특수문자라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특수문자는 한글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슬라이드는 약간 특이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우리 한글 같은 경우는 저 찾는다고 막 이렇게 혼담을 뺄 때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별표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이 그냥 그림만 그리세요. 이렇게요. 그러면 AI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네가 원하는 게 이거니? 그렇다. 그럼 클릭. 그러면요, 여기에 지금 입력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요, 우리 그 점 찍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삽입에 오셔서 특수 문자에 중간점 찍을 때요,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점 하나만 찍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점이 다 나옵니다. 굵은 것도 나오고 얇은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굵은 거 한번 칠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중간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경을 바꾸는 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자, 요 상태에서요, 이제 슬라이드에서 위에 올라오시면 배경이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클릭을 하시고요. 먼저 바꾸는 방법은요, 자, 색깔만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어요. 요렇게요. 자, 이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미지를 선택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쭉 올라오시면 카메라로 찍어도 되고 URL도 되고 사진과 구글 드라이버가 되고요. 이것도 참 좋습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이거든요. 저는 지금 여름이니까 바다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부분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삽입. 자, 완료. 자, 그러면 이렇게 배경이 바뀌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요, 또다시 글자를 넣으실 거면 삽입에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해서 멋진 여름날 하고 난 다음에 글자를 입력하시고요. 자, 요렇게 블락을 하셔서 색깔을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하얀색. 이렇게 제목을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배경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제가 새로운 걸 한번 추가를 해보면 여기에서 배경을 클릭하셔서요, 이미지 선택해서 이게 지도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맵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글을 쳤는데 이렇게 뜨죠. 그러면 이 지도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하고요, 삽입, 완료. 자, 그러면 교수님들께서도 이 부분에서도 이 맵을 활용한 수업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이용하는 방법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구글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의 두 번째로 좋은 기능인 이제 학생들 과제에서 협업하는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제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낼 것입니다. 그쵸? 그런 과제를 내시면서 구글 프레젠테이션 양식을 이용해서 과제를 하고 난 다음에 교수님께 뭐 발표를 하기도 하겠지만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먼저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학생들이 자료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자, 오른쪽 위에 오면 요거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이메일만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공유를 클릭을 하고 이 상태에서 사용자 추가에 교수님을 넣도록 하는 거죠. 자, 이제 교수님 이메일을 넣은 거죠. 그럼 교수님에게 어떤 권한을 드리면 될까요? 뷰어는 보기 권한만 되고요. 댓글 작성자는 댓글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 편집자면 교수님도 다 편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제 같은 경우는 그냥 편집자 권한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부여하는 겁니다. 자, 부여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메일 알림 보내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야지 교수님께서 나중에 들어와서 보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학생들이 보내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내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교수님의 이제 지메일로 오면 여기에 있죠. 자, 이 강의 안에 수정 권한이 공유됐다라고 뜨게 됩니다. 자, 이게 교수님 메일이거든요. 이 메일이 오시면 이것이 바로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초대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교수님들은 이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학생들의 강의, 또 학생들의 그 발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 자료를요. 그리고 당연하게 학생들도 자기 친구들과 공유를 하게 될 때면 이 부분을 클릭해서 자신들의 그런 조언들을 추가해서 똑같이 편집자 권한을 줘서 작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수님들께서는 뭐 자료를 내라, 뭐 어떻게 걷고할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날짜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을 확인하셔서 그 이메일에서 바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과제를 공유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여러 학생들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굉장히 좋은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일로 가셔서요. 여기에 버전 기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버전 기록 보기를 클릭을 하면요. 이 작업을 했던 시간,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이름이 등록된 사람들이 언제 들어와서 활동을 했는가가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세 가지 기능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무임승차 효과라고 하잖아요. 한 번 더 들어와서 과제를 하지 않은 학생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뜨니까요. 자, 두 번째는요. 학생들이 실수로 이 내용을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앞에 있는 버전을 클릭해서 앞에 버전으로 들어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학생이 이제 악의적인 감정을 품고 이걸 의도적으로 지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버전 기록을 보시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다른 계정으로 접속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버전 기록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오죠. 5시 42분에 이 김현주라는 또 다른 사람이 접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자, 굉장히 좋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나가실 때는 화살표를 클릭해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여기에 굉장히 또한 좋은 기능이 댓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서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께서 이 과제를 보시다가 이제 검사를 하시잖아요. 아니면은 뭐 중간에 과제를 검토하실 수도 있고 그럴 때 교수님이 학생들을 격려할 때가 있을 것이고 또한 뭔가 이 부분을 보강해야 된다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두시는 거예요. 내가 댓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할 것이 있으니까 중간에 한 번씩 확인해 보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댓글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댓글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자, 댓글 추가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잘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교수님께서 코멘트를 남기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코멘트를 남기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점 3개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 댓글에 링크를 달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이렇게요. 링크를 또 복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댓글 부분만 따로 학생들에게 링크로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링크를 복사하고요. 완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링크는 당연히 공유된 사람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링크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뜨면서 바로 링크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링크가 중요한 링크가 있을 때는 이렇게, 중요한 댓글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교수님께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을 남기고 싶으신 거 해볼게요. 라이브 방송이란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한번 댓글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요렇게 저처럼 블락을 치십니다. 요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면 댓글이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을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시간 스트리밍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요. 그리고 댓글 클릭. 자, 그럼 차이점이 어떻게 되냐면 위에는 특정한 부분 없이 일반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밑에 부분에 갖다 대는 순간 라이브 방송에 색깔이 켜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안에 공유된 사람이 답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른 아이디로 답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면요. 여기에 다른 학생이 교수님이 단 곳에 이렇게 답글을 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하고요. 자, 지금 또 여기에 또한 교수님께서 이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나오죠. 이 표시를 붙이시는 거예요. 표치를 붙이시고 여기에서 요거를 꼭 봤으면 된다라는 그 학생의 이메일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메일을 하나 써주시면 이 계정으로 또한 너에게 지금 이 교수님이 댓글을 통해서 뭔가 할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그렇게 해서 알림이 가게 됩니다. 지메일에요.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또한 사람의 이름을 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댓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는 여기 체크 부분이 있죠. 완료된 토론으로 표시하고 숨깁니다. 자, 이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공유된 부분요.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 지나간 기록을 보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서 남아있는 부분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채팅 기능이 있습니다. 자, 채팅 기능은요. 여기 위에 보시면 이 표시가 채팅 표시가 됩니다. 이 채팅은 언제 활성화가 되냐면요. 여기에서 정해진 구성원들이 들어와 있을 경우에 이 표시가 뜨게 됩니다. 한 명이 있을 때는 이 표시가 절대로 뜨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유가 되는 순간, 링크가 아닙니다. 아까 정해진 사용자들을 공유를 통해서 추가했을 때 이 링크가 뜨게 됩니다.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상태에서 자, 이렇게 되면 아까 공유된 멤버에게 이 표시가 떠요. 빨간 표시. 지금 누군가가 너에게가 아니라 요 지금 프레젠테이션에서 채팅을 남겼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걸 이제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그럼 답을 남겨냅니다. 저도 안녕하세요 하고 남겨보겠습니다. 클릭. 요렇게 해서 채팅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지금도 계속해서 채팅이 나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좀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이 채팅 기록을 통해서 대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이 채팅 기록은 이 화면을 끄는 순간 저장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채팅은 하시고 난 다음에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이렇게 복사를 해서 따로 저장을 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들께서도 이 프레젠테이션 기능을 통해서 교수님의 멋진 강의를 또 만드시고요. 또한 이 학생들도 과제를 제출할 때 교수님과 함께 또 학생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을 안내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